재판의 중계는 법관의 독립을 훼손합니다. 재판의 모든 과정이 여과 없이 대중에 공개되면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닌 여론의 압박에 따른 판단을 내리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특정 정치 세력과 언론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 여론 속에서 진행되는 재판 중계는 법관에게 유죄의 예단을 형성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판의 중계는 증인 증언의 왜곡을 야기합니다. 증인들은 자신에게 쏟아질 부당한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험한 사실 그대로가 아닌 여론이 원하는 증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인에게 그럴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이전 증인의 증언 내용이 중계에 방송되어 이를 쉽게 확인한 후 차후 증인의 진술이 오염될 우려도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의 중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무력화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변호인의 자유로운 변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재판의 중계는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은 증인을 상대로 한 반대 신문은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 재판의 중계는 반대 신문권이 실질적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없도록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약합니다. 소위 내란 특검법 제11조 사항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헌법 제27조 사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이 영상으로 중계된다면 대중은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예단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회적 비난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죄를 전제로 한 사실상의 형벌이고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은 향후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대중에게 형성된 유죄 예단은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쳐 재판부 역시 유죄 예단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내란 특검법이라는 명칭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위헌적인 법률 명칭임은 이미 지난 위헌 신청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소위 내란 특검법 제11조 사항 제7항은 재판 참여자들의 일반적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사항에 따르면 법관, 변호인, 증인을 비롯한 재판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목소리 등 신상 정보가 촬영되고 이것이 영구적으로 온라인에 공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11조 7항은 개인정보, 사생활, 심지어 국가 기밀까지 비식별 조치 없이 중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 침해를 노골적으로 용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들은 입법 목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은 이미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고 많은 언론이 이 사건 재판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모든 재판 과정을 의무적으로 중개하여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재판 참여자의 신상을 보호하거나 중개 범위를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가령 재판 문서인 공판 조서나 증인신문 녹취록을 비실명하여 공개하는 것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바로 재판의 실황을 중개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침해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재판의 중개는 자극적인 가십거리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 재판 중개가 이루어진 다른 사건에서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보면 전체 영상을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조회수가 매우 적습니다. 반면에 중개된 영상 중 자극적인 일부만 의도적으로 편향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조회수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의 중개는 영상의 편집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제3자의 의도적인 영상의 편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파하는 통로로서
실체관계를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결국 재판에도 잘못된 영향을 미칠 위험이 매우 큰 것입니다. 재판 중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재판의 중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일반적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침해가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란특검법 제25조의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조는 진상규명이라는 명분 아래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내란특검법 제25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이나 증언을 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제한 없이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건의 증인들은 대부분 피의자이거나 잠재적 피의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일부 증인의 경우 이미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특검법 제25조는 증인들에게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형의 감면이라는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 앞에서 증언의 진실성은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특검법 제25조는 이 사건 법정을 진실 발견의 장이 아닌 형량 거래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형의 감면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은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은 형식적인 절차에 끝일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형해화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내란특검법 제25조는 그 입법 목적을 진상규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허위 증언을 조장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할 뿐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증인의 증언을 왜곡시키는 내란특검법 제25조가 진상규명을 위해 입법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25조는 입법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란특검법 11조 사항 7항은 이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변질시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헌법성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내란특검법 제25조는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법률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합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기재판부께서 부디 해당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